안녕하세요. K입니다.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책은 이 책인데요. 18년간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을 치료한 의사의 당질 제한식. 운동 없이 배부르게 먹고도 내장 지방을 활활 태워줍니다. 의학적으로 올바르게 빼는 체중 감량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이 된다는 건지 좀 알 듯도 하지만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뱃살이 신경 쓰이십니까? 복부 비만이 고민입니까? 이제 우리는 복부 비만의 정체를 잘 알고 의학적으로 올바르게 식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뱃살의 체지방은 크게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뉘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피하지방은 잡히는 지방, 내장지방은 잡히지 않는 지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방은 쉽게 뺄 수 없고 내장지방은 바로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적금에 비유하면 피하지방은 전기적금이고요. 내장지방은 돼지 저금통과 같다는 거죠.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방 중 복부를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포인트는 복부 안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내장지방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바로 뺄 수 있는 내장지방이 복부 주변을 날씬하게 만드는 열쇠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내장지방을 줄이는 식사의 비밀은 무엇일까? 솔루션은 바로 당질을 줄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당질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당질만 제대로 줄여도 내장지방 빨리 빼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하지방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즐겨왔던 당질들, 밥, 빵, 면류. 당질은 바로 탄수화물의 당질, 식이섬유 중에서 당질을 말하죠.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지만 당질은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에게 비만을 일으키고 대사증후군, 암 유발, 혈관 질환, 치매 등등 정말 모든 것들에 깊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런 공부를 예전에 좀 했었는데 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또는 은근슬쩍 타협하게 되니까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뱃살을 쏙 빼는 식사의 비밀은 바로 당질만 제대로 줄이면 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이어서 이 책은 이런 당질 제한과 함께 일일 이식의 반나절 단식 이런 식사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는 복부 비만도 해결하고 모든 건강의 수치를 선순환으로 바꿔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번 당질 제한, 2번 일일 이식의 반나절 단식, 솔루션 3번은 당질을 제한하는 대신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 다양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질 제한과 일일 이식의 반나절 단식 조합으로 1주차에 체중이 무려 2에서 3kg 빠지고 그 식사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면서 나중에는 그대로 체중을 유지하게 된다는 건데요. 불룩 튀어나왔던 뱃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쏙 빠지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사이즈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유지어터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자는 70대에도 20대 시절의 체중과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이 바로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70대인데도 뱃살 없는 20대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 나이가 들었어도 키는 줄어들지 않았고 치아도 건강하게 전부 남아있고 충치와 치주 질환도 없고 시력도 좋아서 국어사전에 작은 글씨도 안경 없이 읽고 청력도 정상이고 매일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한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도 없고 복용 중인 약은 물론이고 따로 챙겨 먹는 영양제도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도 표준이고 지금도 비뇨기과적으로도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지표들이 동맥경화, 내장질환, 우울증 등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교의 의학부 동창회에 참석해보면 동창생 대다수는 지병을 앓고 있고 정기적으로 약과 영양제를 복용하고 당뇨병, 고혈압, 치주질환, 백내장이 있거나 골다공증으로 키가 줄어드는 등 질병과 노화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왜 너만 그렇게 건강한 거야? 그렇게 묻곤 하는데 자신의 건강의 비밀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당질 제한과 일일 이식으로 하루의 절반을 단식하는 식사 트레이닝에 있다는 거죠. 저자가 하는 운동이라곤 1, 2주에 한 번 정도 취미로 즐기는 테니스뿐이고 거기에 평소에 자주 걸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18년 전인 52세부터 실천하고 있는 이 식사 트레이닝 덕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자도 18년 전인 52세 때는 지금처럼 건강하지 않았대요. 이 식사 트레이닝이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체중이 많이 나갔고 복부 주변에는 내장지방이 가득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77세에 다리를 절단했고 80세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이 당질 제한식과 식사 트레이닝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편, 또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건강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했대요. 그때 당시에 아주 건강해 보이는 현미, 생선, 채소 그런 위주의 식사를 했고, 반면에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는 식사를 했고, 좋아하던 라면과 우동도 끊고, 즐겨 먹던 초콜릿까지 다 끊고, 일주일에 2번은 취미인 테니스도 치고, 일주일에 1번은 헬스장에 가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히 운동도 했지만 체중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무심하게도 내장 지방은 계속 쌓이면서 혈압과 혈당치는 해마다 악화될 뿐이었대요. 이렇게 건강관리에 힘썼는데 왜 건강이 나빠졌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또 직업이 의사인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년 전, 지금보다 훨씬 젊은 그 당시에 살은 자꾸 찌고 건강이 악화됐던 원인은 바로 당질을 자주 과도하게 섭취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질 과다가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분도 의사 집안인데요. 1999년 당시 병원장이었던 자신의 친형은 일본에서 최초로 당질 제한식을 당뇨병 치료법으로 도입했대요. 당시에는 형이 또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영양사는 보고도 모른 척 했었대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치가 순식간에 개선됐고 내장 지방까지 쑥쑥 빠졌고 그 어려운 비만도 해결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형을 다시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52세의 대사증후군과 비만,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던 저자는 직접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기로 했고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67kg였던 체중은 6개월 만에 10kg 감소한 57kg로 줄었고 혈압 수치도 표준으로 돌아왔고 복부의 내장 지방이 줄면서 대사증후군이 해결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 그때의 체중과 건강 수치는 지금까지 18년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환자들과 자신이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 식사 트레이닝만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K독서대학에서 추구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중요한 식사법의 기본을 제시하고 있네요. 근데 이 식사 트레이닝은 현재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고 어떤 진단을 받았거나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실천해야지 혼자서 알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실시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적 있었던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 영상에서는 당질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히 다뤄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뱃살을 빼고 싶다면 당질 제한 1일 2식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당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줄여라. 이게 바로 우리 K독서대학에서 공부해왔던 과식의 정체이고 독이 되는 정체라는 거죠. 또 식욕을 폭발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당질을 제한하면 배고픔을 유발하는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굶어도 점심까지 공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힘들어하는 배고픔의 정체는 바로 밥, 빵, 면류, 감자류 등의 당질 함량이 높은 음식에 있다는 건데, 실제로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저녁에 1일 2식을 하면서 당질 제한식을 하는 사람 중에는 신기하게도 점심시간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니까 식사를 해야겠다. 이따금 출출할 때는 간식으로 치즈나 믹스 견과류를 먹는데요. 그리고 저자는 아침에는 생크림을 넣은 커피만 마실 뿐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하고요. 점심과 저녁은 일과가 끝나는 상황에 맞춰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이 아닌 아침까지 공복을 이어가는 1일 2식이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고 하면 다음날 아침을 거른 후 11시나 12시에 점심을 먹는다고 치면 단식 시간은 반나절을 넘긴 16시간 또는 17시간에 달한다는 거죠. 이런 공복 시간 동안의 당질 섭취량은 당연히 제로가 되는 거죠. 16시간 동안은 수면을 포함해서 공복을 유지하고 또 8시간 동안에는 당질을 제한한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당질 제한 1일 2식. 그것은 당질을 제한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16시간 동안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된 수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혈관과 장기도 손상되지 않고, 무엇보다 아침을 굶으면 전날 저녁부터 당일 점심시간까지 내장 지방을 비롯한 체지방이 활활 탄다는 거죠. 이런 식사 트레이닝으로 체지방을 태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식사 트레이닝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에 해왔던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버리고 그냥 기승전 하던 대로로 돌아가니까 의식적으로
식사 트레이닝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충분히 집중해서 하는 것. 내 몸과 뇌, 하루의 리듬에 익힐 때까지 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그런 트레이닝이 우리 식사에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지 않아도 식사법만 바꿔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고 건강하게 뱃살을 뺄 수 있다는 거고요. 운동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신체 활동이 있어야지 해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운동이 됐던 거고 그것 자체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움직임, 활동량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대는 너무 편리해졌잖아요. 또 배달의 민족이고 또 당질 식품들, 밥, 빵, 면, 또 과자, 달콤 음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종류도 다양하게. 너무 먹음직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은 이런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스스로 의식적으로 트레이닝 해가지 않으면 건강을 잃는 식사를 하고 운동 부족에 또 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살은 안 빠지고 식사를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가 계속되었던 거죠. 인류의 역사는 약 700만 년인데 이런 긴 역사를 살펴보면 곡물을 통해 당질을 섭취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라는 전분식품을 먹게 된 것은 농경이 시작된 1만 년 전부터라는 거죠. 700만 년에서 1만 년. 그러면 정말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섭취한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만들어진 체질이 짧은 시간 안에 변화하고 적응할 수 없다는 거고 때문에 체질에 맞지 않는 당질을 꾸준히 먹으면서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된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 또 온갖 첨가물 이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고 당뇨병 의심 환자는 일본에서만 1,000만 명이 넘고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인구는 4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각하죠. 또 당뇨병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암, 심장병, 뇌졸중은 모두 과도한 당질 섭취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모두 당질병이라는 거죠. 정말 맞죠? 그 외에도 치매나 알레르기 질환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대 성인병의 대부분도 당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질 제한과 일일 이식의 반나절 단식으로 다시 말하면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식사 트레이닝은 운동 없이도 내장 지방을 빼고 체형을 개선할 수 있는 질병 예방법이라는 거죠. 누구나 튜브처럼 출렁이는 복부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쉽게 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쉽게 빠지게 하려면 식사 트레이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읽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당질 제한과 동시에 칼로리 제한까지 하면 이게 바로 예전에 했던 다이어트 방식이죠. 그러면 에너지 부족이 발생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은 절약 모드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지속하면서 살은 더 이상 안 빠지고 결국엔 요요라는 후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 이 부분은 당질 제한이 중요한 거지 예전에 했던 동시에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 또 공복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도 동시에 칼로리를 제한한다면 에너지 부족이 생긴다는 것, 이 부분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 다양한 채소 이런 것들도 같이 줄이게 되면 웬만하면 굶는 거죠. 먹어야 되는 것도 안 먹고 이러면 영양소 부족까지 와서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칼로리 제한, 영양 제한까지 하면 결국 그것이 바로 잘못된 저칼로리 다이어트, 잘못된 간헐적 단식, 잘못된 원푸드 다이어트, 세상에 있는 잘못된 온갖 다이어트의 방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다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일 이식, 일일 일식, 소식, 간헐적 단식, 공복, 과식하는 습관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안의 핵심은 당질 제한이라는 것. 칼로리 제한, 영양 제한이 아닌 당질 제한이 있어야지 당질은 그냥 막 먹으면서 일일 이식을 하고 일일 일식을 한다? 소식을 한다? 소식으로 빵만 먹는다? 면만 먹는다? 야채 안 먹는다? 단백질 잘 안 먹는다? 좋은 지방 안 먹는다? 간헐적 단식한다고? 먹는 시간에는 당질 함량이 높은 음식만 주로 먹는다? 그러면 잘못된 다이어트, 잘못된 방법의 식사였던 거죠. 이런 당질 제한, 저탄, 중단, 고지, 이런 건강한 식사, 이런 부분도 같이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건강한 식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에 따른 트레이닝,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동기부여 되실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 그것은 체지방의 원인은 당질이었다는 것, 우리 뱃살의 체지방의 원인은 당질이었다는 것,
내장 지방은 쉽게 뺄 수 있고 피하 지방은 쉽게 뺄 수 없지만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으로 당질을 줄이면 끝. 이것만으로도 일단 뱃살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당질 제한에 1일 2식, 다시 말하면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 이런 식사 트레이닝이 우리의 뱃살을 쏙 빠지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당질을 제한하는 대신 칼로리나 영양을 제한하면 안 되고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적정한 칼로리, 이런 식사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체지방은 빠지고 좋은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는 그런 건강한 식사법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바로 이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이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당질 제한 그리고 1일 2식의 식사 트레이닝,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당질 제한, 1일 2식으로 체지방을 태워라. 그러면서 저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너무 기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전체적으로 저자의 일주일 식단을 보면 주로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아. 고기는 살이 잘 쪄. 라고 믿는 사람도 많지만 고기는 당질 함량이 제로에 가까운 데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저자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죠. 우리 많이 들었죠? 특히 문제가 되는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이런 붉은 고기와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붉은 고기와 가공육, 이런 것은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반면에 일본 국립암연구센터는 일본인의 붉은 고기, 가공육 평균 섭취량은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거나 있어도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질을 제한하면 고기 섭취량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기를 먹을 때도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건 안 좋다는 거죠. 어떤 식사법이든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는 비만, 대사증후군, 또 복부 비만, 각종 질환과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죠. 대장암 발병 위험은 평소에 당질을 섭취하는 사람의 데이터에서 나온 것인데 결국 당질 과다 섭취가 암을 유발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요.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상황에서 당질까지 과다 섭취하면 발암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당질을 제한하면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죠. 각각의 첨가물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복수의 첨가물을 동시에 섭취하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육은 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밥, 빵, 면류 이런 거에 들어있는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져서 강한 공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당질 제한으로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을 유지하면 좀처럼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결국 1일 1식, 1일 2식, 삼시세끼. 여기에서의 핵심은 당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느냐, 당질 함량이 적은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건데요. 정말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죠. 근데 저녁 식사를 건너뛰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을 꼭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너무 늦게 먹는 거, 또 야식을 먹는 거, 그게 문제죠. 근데 저녁을 건너뛰는 것보다 저녁을 일찍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고 일찍 끝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녁에 섭취한 단백질이 수면 중에 우리 몸의 근육을 재활시킨다고 하고요. 이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일 2식이든 1일 1식이든 삼시세끼든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은 또 다이어트나 건강 증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당질 제한이 필수라는 거죠. 식사만 거른다고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소식한다고, 공복한다고, 간헐적 단식한다고 그냥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핵심은 당질 제한이 핵심이라는 거죠. 당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서 식사 횟수만 줄이는 방법은 건강해지기는커녕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다.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면서 공복 시간이 길면 우리 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오랜 공복 후에 대량의 당질을 섭취하면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공복 시와 식후 혈당치의 차이가 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혈관세포에 엄청난 손상을 입힌다.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높아진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식사 때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약해져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된다.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뿐이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에 걸린다. 즉,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식사는, 다시 말하면 당질 과다 식사는 1일 3식이든 1일 2식이든 1일 1식이든, 여기엔 안 나오지만 간헐적 단식이든 그 어떤 다이어트든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와,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혈당치가 완만하게 작용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폭이 롤러코스터 같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표를 보면 흰쌀밥과 불고기의 혈당 스파이크 비교,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불고기를 먹었을 때는 식후 경과를 보면 혈당치가 완만하고요. 반면에 흰쌀밥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선이 나오네요. 그래서 흰쌀밥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하루에 당질을 수시로 섭취하면 그때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과다 섭취는 만병의 근원이 되고 몸을 녹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면 고인슐린,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의 산화를 진화시키는 유해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질 제한은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당질 제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침 식사를 먹지 않으면 아침을 먹었을 때보다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밥을 꼭 먹여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의 근간은 뇌의 에너지원은 당질, 바로 포도당뿐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밥이나 빵을 먹어 포도당을 섭취하면 뇌가 활성화돼 성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당질, 바로 포도당만이 뇌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뇌를 만드는 신경세포는 당질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생성된 케톤체도 에너지원으로 한다는 거죠. 당질 제한으로 증가한 케톤체는 뇌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 당질 제한으로 머리가 멍해졌다면 당질과 동시에 칼로리까지 제한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당질을 제한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대신에 저자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고 합니다. 아침을 굶는 그룹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거나 부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지 못하는 등 가정 환경과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아침을 먹는 그룹은 가정 환경과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다.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질 제한 플러스 칼로리까지 제한한다? 그러면 에너지 부족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힘도 안 나는 거고요. 또는 이전 영상에서도 공부를 했었지만 오히려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매 식사마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배고픔의 정체, 그것들은 바로 당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식사가 공복감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것, 결국 식욕을 폭발시킨다는 것. 그래서 배달의 음식, 야식, 산화된 지방, 달달한 음료, 단짠단짠의 간식들, 단짠단짠의 메뉴들, 이런 것들을 더 찾게 되는 악순환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질 제한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아이,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요. 저자는 어떤 학원의 사례가 있는데 그 학원의 원장이 당질 제한으로 당뇨병을 극복했는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당질 제한으로 눈에 띄게 건강해진 그 원장을 보면서 가까이서 지켜본 학생들,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하고 계신 당질 제한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원장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당질 제한을 지도했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주스를 비롯해 밥, 빵, 면류에 그런 주식을 먹지 마라. 그렇게 조언해줬고 바로 이것은 성인의 당질 제한과 동일한 것이고 그 대신에 고기, 생선, 달걀, 치즈, 버터, 채소 등 당질 제한과 상관없는 식재료는 마음껏 먹도록 조언했다고 합니다. 아이 성장에 빠뜨릴 수 없는 영양소는 바로 당질이 아닌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질 제한으로 혈당치가 안정되면 집중력과 의욕이 높아져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당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집중력 부족과 주의 산만 등의 증상을 보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아동의 증가가 교육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에는 당질 과다 섭취로 인한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도 문제를 초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당질 제한을 적용하면서
그 학원의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대요. 식곤증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학습 능률이 향상됐다. 성적이 올라 명문대, 명문고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늘었다. 알레르기 체질, 아토피성 피부염, 냉증 같은 체질이 개선됐다. 아이들은 성장기에 꼭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가 어른보다 많다. 단순히 당질 제한만 해서는 칼로리 부족에 빠질 수 있다. 또 영양 부족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당질을 제한할 때는, 당질을 줄여갈 때는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또 거기에 다양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칼로리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영양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성인보다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 현대인들은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도 당질이 많은 음식, 밥, 빵, 면, 온갖 과자, 사탕, 초콜릿, 달콤한 음료, 탄산음료, 이런 간식들, 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양념, 소스,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식사를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생각보다 당질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밥, 빵, 면뿐만 아니라 다 알고 나면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없을 만큼 당질이 너무너무 많죠. 소스, 집에 사용하는 양념 같은 것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또 거기에다 밥, 면, 빵 이런 것들이 다 가세하다 보면 이거 하나는 괜찮을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같이 구성되면서 당질 함량이 2배, 3배,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요리법들을 보면 정말 설탕 많이 넣죠. 그래서 그 당분들을 대체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도 식재료도 연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양념도 연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이런 당질 제한의 원리를 알고 나서 이제 정말 식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또 건강에 좋은 레시피, 건강에 좋은 조리법이 필요한 거죠. 식재료는 좋은데 건강에 그닥 좋지 않은 조리법으로만 한다면 또 그것도 영양소도 많이 파괴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엄마들은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지만 이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에서는 당질 제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1일 2식의 반나절 단식, 다시 말하면 16대 8의 간헐적 단식, 이런 식사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거기에 당질 제한을 하면서 동시에 칼로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그러면 에너지 부족에 이를 수 있고 또 영양소 부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영양을 신경 쓰는 것, 이 부분도 공부하고 트레이닝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 단순하지만 쉽게 실천하기는 어렵죠. 너무 맛있는 게 천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동기부여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1일 1식이든 1일 2식이든 삼시세끼든 간헐적 단식이든 이 세상에 어떤 다이어트든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는 비만, 대사증후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반면에 칼로리가 아닌 당질을 제한하는 것은 그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뱃살, 똥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어떻게 뺄까? 저자는 체지방의 원인이 당질이기 때문에 당질만 제한하면 끝, 당질만 줄이면 끝,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저자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액션에도 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이 찌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겠네. 원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나에게 맞는 솔루션도 나오는 거죠. 당질 제한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비만 호르몬 또는 저장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인슐린의 움직임을, 그 분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24시간 동안 조금씩 분비되지만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면 대량의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식사에도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 그러면 대량의 인슐린이 자꾸만 분비되게 되고 그 시점이 바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내 몸의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안 보이는 내장 지방이 되고 뱃살이 되고 온몸 구석구석에 군살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구조. 그러니까 당질이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네? 혈당치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높아진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죠. 야, 혈당치가 올라갔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해. 너무 많이 올라갔네?
더 분비해야 해. 이 과정에서 혈당이 근육과 지방세포에 흡수돼 혈당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근육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인슐린은 간에서도 작용하며 글리코겐을 저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에는 70에서 80g, 근육에는 200에서 3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저장한대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당연하게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후 걷기가 당장에 어려우면 식후 활동, 식후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않고 움직이는 습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식사를 하고 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 그런데 당질 섭취로 혈당치가 올라가면 기존에 남아있던 혈당을 다른 곳에 저장시켜서라도 혈당치를 낮추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렇게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을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하면 인슐린이 지방세포에 쌓여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활발하게 체지방을 쌓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내장지방을 비롯한 체지방의 정체다. 체내에 쌓인 중성지방을 체지방이라고 한다. 즉,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체지방이 계속해서 쌓인다. 근데 사람들은 지방을 체지방의 원료라고 생각해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체지방의 원료는 대부분 당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저자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체지방의 정체인 중성지방은 3개의 지방산과 1개의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중 글리세롤을 대사하는 효소가 지방세포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지방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대로 체지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지방세포에 분해된 글리세롤은 간으로 옮겨져 당질로 이용된다. 이처럼 인슐린은 세포에 혈당을 흡수시킬 뿐만 아니라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체지방 합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것이 인슐린을 비만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정말 지방 저장 호르몬이네요. 그래서 체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지방이 아닌 당질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다. 일본인은 평균적으로 식사의 약 60%를 당질로 섭취하기 때문에 칼로리 대비로 봤을 때 대부분이 당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질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질을 제한하면 식후 고혈당이 억제돼 인슐린의 대량 분비도 피할 수 있다.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의 나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장지방의 축적도 피할 수 있다. 또 내장지방을 비롯한 체지방 분해가 식사 중에도 논스톱으로 이어져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빠르게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몸에 이렇게 쌓이는 체지방. 그 중에서도 내장지방은 나쁜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내장지방이 늘어나기 쉽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은 45세에서 55세 전후 폐경을 거치면서 요즘에 완경이라고도 하죠. 완경을 거치면서 내장지방이 더 쉽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완경을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쌓이기 쉽다는 거죠. 여성의 경우 완경이 오기까지는 피하지방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완경 후에는 이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한대요. 어머나 세상에. 따라서 중장년층 여성들도 남성처럼 배가 나오는 사과형 비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젊은 여성 중에는 표준 체질량 지수, BMI,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뚱뚱해 보이지 않아도 내장지방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참고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내장지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부 비만과 혈당치, 혈압, 지방 수치,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이런 것들 이 중 2가지 이상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지방이 체지방을 쌓이게 한다. 이게 아니라 과도한 당질이 체지방을 쌓이게 한다. 이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당질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면서 그것도 삼시세끼 대부분 이런 식사다? 그리고 다음날도 한다? 다음날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식후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식후 활동이나 식후 걷기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우리 몸에는 체지방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피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질 함량이 낮은 식사 또는 당질 함량이 적절한 식사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일어나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식후 활동,
식후 걷기를 꾸준히 매일매일 해간다면 우리는 혈당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러면서 체내 인슐린의 농도를 낮춰갈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삼시세끼의 식사 구성을 보면 약 60에서 70%이 정도의 당질을 섭취하잖아요. 근데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떡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고구마나 감자도 먹고 어디서 과자도 먹고 달달한 음료를 마시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말 당질 섭취는 너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현타가 오죠? 현실 자각 타임. 그래서 당질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낮추는 게 어렵다면 10%씩이라도 조금씩 낮춰보자. 이렇게 실천해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자는 생활습관병의 본질은 당질병이라고 합니다. 당질병.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당질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인다. 또 당질병을 일으키는 당화. 또 산화 스트레스도 당질병의 원인이다. 생활습관병형 암도 당질병이다. 충치와 치주 질환도 당질병이다. 농경사회가 되면서 정제탄수화물이 많아지고 가공식품이 많아지면서 충치가 증가하고 있죠. 거기에 골다공증도 당질병, 심장병도 뇌졸중도 당질병, 백내장도 당질병, 치매도 당질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칼로리나 영양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제한하는 다이어트, 소식이 아니라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죠. 항상 식품을 보면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봤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당질 함량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는 부록으로 맨 뒤편에 당질 함량표도 나오거든요. 저도 이거 딱 이제 붙여놓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알게 모르게 숨어있던 당질 함량 이거를 잘 알아가고 이제 상식처럼 익숙해져야 알게 모르게 당질 과다 상태였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지방의 원인은 당질이다. 뱃살이 찌는 원인도 당질이다. 내 몸의 온몸 구석구석에 군살의 원인도 당질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의 정체가 바로 당질이다.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질을 제한하라. 당질을 제한하는 대신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 다양한 야채, 이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 그래서 당질 제한 1일 2식, 식사 트레이닝. 그것이 바로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이라고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질을 더 줄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사를 응원합니다. 당질 함량을 낮춰가는 건강한 식사를 응원드립니다. 저도 함께 화이팅 할게요.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